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드입니다. 4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분양시장의 경의를 표한다. 부산 리버더제니스 오션시티. 왜 경의를 표하냐면 이 시기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사직롯데 10억 직거래건 있었습니다. 해운대 자이랑 교환 거래한 집이랑 교환 거래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 거래될 때마다 이런 직거래건이 미묘하게 좀 나옵니다. 보면 뭐 비과세 이런 부분들을 노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필요한 전략적인 부분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8억 저층 9억 고층 요 근래에 매매되는 분위기였죠. 요번의 느낌이 떨어지는 속도 느려지고 있다 맞다, 요거 맞습니다. 일부 30%까지 하락했던 게 25% 혹은 20% 이렇게 반등,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반등한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돈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대출 이 시국에 또 엄청난 레버리지를 합니다. 금리가 4%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수익형 부동산 4% 정도 수익률이면 족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똔똔이 느낌 나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억측으로 갑자기 10억 허위거래 100% 확신, 이거 허위거래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 조사한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이 시국에 허위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좀 추정들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83.2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요 평균 이동선 살구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단 부분에 있다.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는 지난번 예측할 때 이게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어이없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꾸준히 계산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신규 주담대 3개월치 작년 22년 10월, 11월, 12월 요 세 개의 산술 평균을 하면 4.73%. 그다음 한국 부동산은 중위주택 가격 3개월치 산술 평균하면 얘가 좀 어이없이 높아졌어요. 얘가 높아짐으로 해서 저는 당연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90 후반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83.2로 어이없이 떨어졌어요. 나머지 산출치들은 넣을 게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들어가면은, 부동산은 아니군요. 여기 주택 구입 부담지수 발표하는 곳에 가보면은 나머지 자료들은 손 댈 게 없어요. 그럼 변하는 게 뭐냐고 추정해보면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부산 분들 소득 중위가 소득 많이 올라갔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소득을 낮춰서 계산을 해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는 신규 주담대 금액이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근데 그것은 23년 접어들어서 1월, 2월, 3월 요걸 계산하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2년 4분기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말입니다. 중위 가격, 이게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되면서 중위 가격이 좀 어이없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이트 계산하는 사이트에 가면 한국 부동산원에 있는 중간 가격, 그 말 즉슨 중위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평균, 중위, 중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중간과 중위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입했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 어이없이 낮아져서 지금 83을 나타내고, 지난번에 제가 예측해 봤을 때는 한 98 요 정도 됐을 거예요. 83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22년 아니 23년 들어서 이렇게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근데 에코 델타시티만 해도 경쟁률 좀 양호했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뭡니까? 두산 리버더 제니스 오션시티 1, 2순위 다 합쳐서 1100건, 1순위만 하면 900건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경쟁률 0.5대 1.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 나와줘야지 완판된다,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우리 그전에 양정자이나 뭐 이런 것들 몇몇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경쟁률 뭐 50대 1, 60대 1 나와도 이게 해소되는 게 쉽지 않죠. 가격이 비싸버리면. 막상 청약 넣어놓고 계산해보니까 이 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분양 가격은 보면 국평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여기 플러스 알파 뭐 확장비라든지 조금 더 플러스 될 수는 있겠죠. 6억 조금 넘어가는 곳에 경쟁률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바로 비슷한 시기에 해운대역 푸르지온 더원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 굉장히 높습니다. 분양 가격 국평 기준으로 거의 10억을 잡아야 됩니다. 인근의 아파트들 비싸니까 10억이라는 분양 가격을 쉽게 볼 건 아니죠. 그 전에 요게 양정자였던가 아니 57 경쟁률 60대 1인데도 이거 한 방에 해결이 안 됐었죠. 한 방에 그때 어디 아파트였던가요? 남천자이 같은 경우에 60대 1인데도 한 방에 해결이 쉽지 않더라. 10대 1은 돼야지 그래도 일반적으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지금 0.5 이 상태로 되면 대량 미분양이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죠. 이 대구에서 어땠냐면은 2000건대에 있던 거래량이 2020 연도수가 표시가 여기 되어 있네요. 21년 말에 2000 몇백 건이던 것이 갑자기 3000 몇백 건으로 뛰어 올랐어요. 지금 부산의 미분양이 한 2600건대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3000건대로 뛰어들겠죠. 또 겁없이 분양을 한다면 저는 또다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구는 지금 올해 들어서 분양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은 아직까지 야 괜찮다. 다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다. 좀 용감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내용 살펴볼게요. 매도 물량 오늘 좀 제법 큰 폭 증가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전세와 월세는 계속해서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도 26,500건. 시장 한창 치열하게 치고받고 엄청난 상승을 할 때는 매물 8,000건. 그때 대비 3배 정도의 물량이 있습니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저는 이번 주도 늘어날 걸로 봤는데 줄어들었어요. 무려 35건이나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속사를 한번 봅시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마이너스 35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남구 간만동에 83세대가 83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이 물량만큼 83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남구 간만동을 제외하고 나면 약 50여 건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간만동은 83이 0으로 바뀌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야금야금 늘어나서 50건씩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4월 2일자부터던가요? 네,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길게 잡혀있던 것들 이제 짧게 줄어들면서 시장에 매물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좀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에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심리 살아났던 과거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살아났을 때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지금 11.6이에요. 요거 자료는 KB부동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전에 KB부동산 로그인 없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생깁니다. 매수의 지수 살아나지 않아요. 좀 분위기가 괜찮아졌다. 2주 연속 상승했던 세종시의 매수의 지수가 어디에 있냐면 이 40과 50을 오가고 있어요. 그쯤 돼야지 이제 양전했구나 요런 느낌인데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이 60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 턴 완전히 시장 분위기 턴 완전히 할 수 있죠. 부산은 아직 바닥을 기고 있어요. 갈 길이 여전히 먼 느낌이 듭니다. 아까 보셨죠? 2,500건 대구에 1년 4개월 전쯤에 요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3,000건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도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면서 분양을 또 합니다. 이미 판때기는 버려놨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금융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합니다. 나중에 정부가 사주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과거에도 사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오늘날 14,000건. 그것도 공식적으로 시청에 보고된 자료만 또 비공식적으로 하면 또 알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도 사실상 지금 여기 미분양 수치 중에서 많이 부풀려졌어요. 한 900건 정도가 준공은 미분양 뭐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한 3,500개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 미분양이 이루어진다면 4,000개 뛰어넘는 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좀 살아나려는 분위기 다시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104건의 거래량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580건 다시 엄청 살아났어요. 545, 490, 580. 야 이거 부산이 하여튼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고 좀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가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또 다시 급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요 580건에서 40건을 떼서 주면은 지금 주간 기준으로 한 54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한창 거래가 없었던 1월달은 일평균 거래량이 32.6건. 근데 거래가 가장 많았던 3월에 신고되었던 거래량을 보면 일평균 78건.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간 네모가 노란 네모를 추월하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확 살아난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래 가격이 많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 요 실거래 신고 건수 보여주는 거 이거 일부만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돈보라는 사이트 돈이 보인다. 돈보.co.kr 요 사이트 제가 다 자료를 못 보여드리니까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 편집 없습니다. 요 선들 편집 없이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내 기분 탓인가? 이거 빼먹고 날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랑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대형 평형들 거래 계속해서 많이 이뤄지고 자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9억 8,200 가격 부쩍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층수가 괜찮네요. 34층. 해운대자이 요런 거래 건수들하고 나오면은 가격이 얼추 비슷하면은 이런 것들 뭐 교환 거래 비슷하게 교환이 돼 직거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쌍을 맞춰서 요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9억 6천 14층 30. 대형 평형은 조금 지나가고요. 대형 평형은 지나가고 다시 국평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23층 8억. 좀 전에 보셨던 34층 9억 8천. 이게 1억 8천이나 차이 나나요? 또 다른 것들 보면 8억 31층에 8억 8억 정도가 좀 무난한 느낌. 34층이 좀 특화된 층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는 못하겠네요. 이 편은 세상 광안비치 국평 30%까지는 안 빠졌네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30% 35% 정도 빠져서 고층 요렇게 사면은 요 근래에는 매매를 한다면 좀 무난한 형태. 대연 SKB 힐스 국평 30%의 중층. 이 점점 좀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이 35 동부 올림픽타운 35% 빠졌는데 고층. 지금 고층의 거래는 부산 지역은 한 25% 정도 빠지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35% 빠지는 것도 보입니다.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그 다음에 29평? 네, 28평? 네. 그것 또한 가격이 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고층.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해운대자이 소형 평형 25% 정도 빠졌고 요게 뭐 25% 고층으로 넘어가면 25%가 부산은 조금 더 일반적인데 30% 빠지는 것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이 플러스 2년 안 됐잖아요. 플러스 2년 안 됐는데 왜 팔죠? 이거 팔면 수익금에 세금 거의 한 반 토막 날라갈 텐데 하지만 지금 급한 것부터 정리되어 나옵니다. 광안 KCC 너무 소형도 지금 생략할게요. SK뷰일스 40% 이상 빠졌다. 저층이다. 요거 가장 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부산도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화명 프루지오 해리센트 요거 2년차 간 넘어가면서 이 신고가가 제대로 의미 없었다는 부분까지 나머지 거제 센트럴 자이 더일 시그니처 30%의 저층 25%의 고층 이 곱하기 빨리 안 됩니다. 83, 24 그래서 뭐 30% 이상 빠졌는데 고층 거제 1차 현대홈타운 25% 정도 빠졌는데 고층 아무튼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가는 지금 여기 최신식 아파트에 신고가가 띄엄띄엄 나오기도 하고 혹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에서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가 건수는 요 근래 들어서 제법 잡히는 편이에요. 거제동 월드메리디앙 30%의 고층 화물 중순 넘어갔네요. 명지 여러 특화층은 제외하고 특화된 층 때문에 있던 뭐 50%처럼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50% 하락은 아니더라. 하지만 이게 5억 했다가 갑자기 10억 거래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특화된 층의 10억 거래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가 갑자기 100% 상승한 것처럼 떨어질 때는 다 찼습니다. 그거는 원래 비싼 아파트였어. 25%, 20%, 20% 좀 특이한 하락 비율이 좀 너무 지나치게 낮다 이러면 거래 공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15%, 보합권 25%, 20%, 20%. 어제나 뭐 이럴 때는 또 30%가 많이 보이더니 오늘은 또 20%가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 편한 세상 고층의 30%. 꼭 사야 한다면 쫄려서 안 되겠다. 쫄려서 안 되겠다. 저는 앞으로 더 큰 위기도 앞으로 많죠. 한전, 전기요금 못 올려요. 인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 있죠. 이거 세금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결국 채권 발행하고 뭐 하고 뒤에 또 뒷일들이 또 시끄럽겠죠. 얘들도 손 못 대. 손댈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또 살려놔야지 또 선거에도 유리할 거라서 세금은 깎아줘놨고 거래량은 살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세수는 너무 안 거치고 사람들은 깨가 다 많아져서 이제 세금 비과세 방향을 많이 이용하죠.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것도 22년식 아파트 그런 느낌. 그리고 센트럴 스타힐즈 같은 경우에 4억 2천 10%밖에 안 떨어졌네. 근데 고점이 엄청난 상승을 거쳤던 그때의 고점이 아니죠. 22년식 아파트, 21년식 아파트 왜 이렇게 팔고 있나요? 22년식 아파트 이거 왜 이렇게 팔고 있죠? 자, 나머지 거의 뭐 35% 정도의 저층 느낌, 보합 대형 평형, 소형 평형 좀 건너뛰고요. 3억 이상 거래는 무지하게 많긴 많습니다. 무지하게 대출이 잘 나오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오늘 또 지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리 이제 다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환율 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위태위태하죠. 지금 환율이 간밤에 뭐 나스닥 지수도 오르고 뭐 독일, 유럽 막 다 증시가 다 올랐는데 우리 환율이 올랐어요.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거래량 아직까지는 조금 더 터지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더라. 조금 더 거래량 그냥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호가를 같이 올려버려요. 이 추격해서 사고 싶었던 사람들도 이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산 사람들 아무리 다급해 보여도 타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15년, 16년, 17년 이런 데 매매 가격하고 아직도 그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매매 가격이 대다수가 그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부산 사람은 갑자기 2019년, 20년 매매 가격으로 해라? 그것도 2019년 그 가을을 거치면서 엄청 높아져 있는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 야, 그럴 바에 차라리 대구 오세요, 대구. 대구가 더 쌉니다. 네, 직거래비 6억 이상 비중 많이 높아져 있고요. 오늘 길어지는 것 같아서 대부분 좀 줄일게요. 분양권 매매 가격, 전세 거래 여전히 많이 잘 되고 있고요. 주간 거래량 요것만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 조금 줄어드는 느낌 드시죠? 2월달과 3월달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 전세금 여전히 많이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부분. 전세 평균 금액은 2020년보다 높다라는 것 일단 괜찮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2020년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겠죠. 그럼 2020년 이후로 전세를 계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갱신을 해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은행 돈을 많이 끼고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합니다. 모아놓은 종잣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대출금 일부를 반환하고 그 돈이 시중에 시장이 계속 풀려 있는 게 아니죠. 반환하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돈이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긴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